달러 가치가 급락하고 금이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화웨이가 대량으로 AI 칩을 공급하기로 하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테슬라 강세론자 댄 아이브스가 테슬라의 코드레드 경보가 발령됐다 언급했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흔들기에 3대 지수가 일제히 2%대 급락했습니다. 간판 지수인 S&P 500은 2월 최고치 대비 16% 낮아져 약세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패배자라고 부르는 등 공격적으로 비난하며 금리 인하를 압박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해임 시도는 독립적 연준을 비롯 미국 금융 시스템 전반의 신뢰를 갉아먹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 이에 셀 아메리카가 가속화하며 미국 국채와 주식에 대한 투매가 나타났고 달러 가치는 3년 만에 최저치까지 내려왔습니다. 관세 협상에서도 큰 진전이 없는 가운데 중국이 다른 국가들에게 중국의 희생으로 미국과의 협상을 타결하지 말라 경고했죠. 관세 전쟁에 화력을 키웠습니다. 나스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M7 성장주들이 특히 큰 손실을 냈는데요. 엔비디아는 4.5% 급락하며 $100 선을 반납했습니다. 엔비디아와 AMD의 칩 수출이 중단되자 중국 화웨이가 중국 안에서 물량을 대체 공급할 거란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로이터에 따르면 화웨이는 중국 고객용으로 910C GPU를 대량 출하할 계획이며 일부 선적은 이미 이뤄졌다는 소식입니다. 910C는 두 개의 910B 프로세서를 통합한 칩으로 엔비디아의 H100과 비슷한 성능을 갖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트럼프의 수출 제한 조치가 화웨이에게는 커다란 기회를 제공한 셈입니다. 테슬라가 내일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6%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은 7,300억 달러 넘게 줄어들며 시총순위 11위로 밀려났는데요. 두 단계 추락한 겁니다. 전반적인 셀 아메리카 이외에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이 예상에 미달할 거란 우려감이 작용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212억 4천만 달러의 매출액과 40센트의 EPS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간밤 오펜하이머는 미국과 유럽 내 브랜드 가치의 지속적 하락이 이미 판매에 타격을 주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중국 수요의 약화 가능성과 트럼프 관세로 인한 마진 압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알파벳의 불법 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재판이 현지 시간 21일인 간밤 개시됐습니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8월 미국 법원이 구글의 시장 지배력을 불법 독점이라 판결한 데 따른 것으로 구글의 검색 시장 반독점 재판 2라운드입니다. 소송을 제기했던 법무부는 구글의 독점 해소를 위해 크롬 브라우저 매각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는데요. 크롬을 매각할 경우 경쟁사들이 막대한 양의 검색 질문에 구글과 경쟁이 가능해질 거란 주장입니다. 이번 재판은 향후 3주간 공방이 진행되며 법원은 오는 8월까지 법무부가 제안한 내용 등을 중심으로 불법 독점 해소 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요 기술주 가운데 유일하게 초록불을 켠 넷플릭스, 지난주 호실적 발표에 따른 효과로 1.5% 올랐습니다. 포드가 미시건주 공장에서 생산되는 차종 일부의 중국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중국의 대미 관세를 피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세일즈포스는 DA 데이비슨이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언더퍼폼으로 내려잡자 4.5% 급락했는데요.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들의 지출 감소 우려감이 AI 소프트웨어 섹터 전반을 압박했습니다. 미국 FTC가 우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버가 소비자를 오도하고 구독을 쉽게 취소할 수 없도록 했다는 주장인데요. 주가는 3.1% 하락했습니다. 주요 헤드라인도 살펴보시죠. 지난 17일 파월 의장의 해임이 비밀리에 논의됐다는 보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트루스 소셜 계정을 통해 원색적으로 파월 의장을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루저, 미스터 툴 레이스로 부르며 많은 사람들이 선제적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고 재차 압박했는데요. 상대는 연방준비제도 의장. 시장의 반응은 거셌습니다. 블룸버그, 진정한 트럼프 트레이드의 정체가 사실은 셀 아메리카였다 말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간밤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 0.8% 내리면서 93.3선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는 2022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국채의 경우 중장기물 중심으로 국채금리 수익률이 가파르게 오르는 베어 스티프닝이 가속화됐습니다. 단기물에는 매수 수요가 부족하고 중장기물 국채는 빨리 팔자는 매도 심리가 강해진 영향이죠.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달러를 팜으로써 말 그대로 미국을 파는 셀 아메리카의 대표적 현상입니다. 문제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결론적으로 연준의 결정을 더 어렵게 할 거라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인하 압박이 이어지는 이상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경우 중앙은행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인식이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달러 약세 현상이 도미노처럼 원자재 가격, 수입 물가 상승, 신흥국 통화 강세로 이어질 거란 분석도 셀 USA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달러의 참 잔인한 4월, 단기적 이벤트에 그칠 것이냐, 장기화되냐에 따라 시장의 명운도 갈릴 듯합니다. 미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사이 금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3,300달러 선에 무난히 안착하더니 간밤엔 한때 3,440달러도 돌파했죠. 강력한 대안으로 부상한 금, 관건은 앞으로도 새 역사를 쓸 수 있냐는 겁니다. 금을 둘러싼 환경은 여전히 우호적입니다. 관세정책 불확실성으로 달러 약세가 지속 중이고 안전자산으로 자금을 옮기고자 하는 중앙은행들의 수요는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골드만삭스는 올해 말 전망치를 3,950달러, 최대 4,500달러까지로 제시하고 있고요. UBS도 3,500달러의 강세 전망을 유지 중입니다. 일각에서는 1979년에서 1980년 당시 금 랠리와 현재를 비교하며 지금의 상승세가 과거의 역사적 급등에 비해 완만하다 강조하기도 하는데요. 당시엔 1년 반 만에 4배 이상 급등했고 여기엔 오일 쇼크 이후 인플레이션, 아프간 침공 등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과 유사한 측면이 있죠. 당시의 랠리는 1980년 당시 볼커 연준 의장의 20% 극단적 금리 인상으로 급락 전환했지만 현재는 연준의 금리 방향성 전환 국면이라 향후 반응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금 상승과 구리 가격 추이로 침체 가능성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금 1온스당 구리 몇 파운드를 살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구리 금 비율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비율은 경기가 확장될수록 상승하고 위축될수록 하락합니다. 현재는 198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저점에 근접하고 있어서 이것만으로 완전한 침체 신호라 할 수는 없지만 소비, 고용, 제조업 등 다른 지표와 함께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시장은 새 동력이 절실히 필요한데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아마존도 일부 데이터 센터의 임대 계약을 일시 중단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웨스파고는 주말 동안 여러 업계 소식통으로부터 아마존 웹 서비스가 국제적으로 데이터 센터 임대 논의의 일부를 일시 중지했으며 이는 최근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들은 것과 비슷하다고 전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은 클라우드 인프라의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최근 몇 분기 내내 자본 지출을 늘려왔던 기업들이죠. 중국 AI 딥시크발 우려 이후 훼손된 AI 모멘텀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뉴스인 셈입니다. 다만 아마존 AWS 글로벌 데이터 센터 부사장 케빈 밀러는 보도 이후 일상적인 캐파 관리 조정일 뿐 근본적인 확장 계획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어쨌거나 마이크로소프트도 아마존도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다만 아마존은 레이몬드 제임스의 목표가 하향 조정으로도 영향을 받았는데요. 판매 상품 중 30%는 중국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관세 리스크로 타격을 입을 거라며 목표가를 기존 275달러에서 195달러로 내려잡았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회담이 긍정적이었고 경기 선행지수가 4개월째 내림에 따라 WTI 원유 선물이 2.5% 내린 63.1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준의 독립성 훼손 우려로 달러 인덱스가 98선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베어 스티프닝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금이 3,440달러 선을 한때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야데니 리서치는 금 가격이 내년에 5,000달러 선을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출근길 뉴스프레소였습니다.